한 도시가 있었습니다. 1997년 온 나라가 금반지를 모으며 눈물 흘리던 그 시절에도 이 도시의 용광로는 단 하루도 멈추지 않았죠. 수출선은 쉬지 않고 항구를 떠났고 거리는 밤새 불야성을 이뤘습니다. 바로 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견고했던 철의 도시가 지금 서서히 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왜 국가부도 사태마저 비껴간 제철 도시가 한 세대 만에 흔들리기 시작한 걸까요? 2026년 현재 한때 24시간 불을 밝히던 거리엔 빈 상가가 하나둘 늘어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금융위기와는 본질이 다른 구조적 붕괴. 그 메커니즘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은 태생부터 남다른 도시였습니다. 1968년 정부는 동해안의 작은 어촌에 국가의 운명을 걸었죠. 포항종합제철, 훗날 포스코로 불리게 돼 거대한 용광로가 바로 이곳에 뿌리를 내립니다. 당시 국제 전문가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자원도 기술도 자본도 없는 나라가 철강 산업에 뛰어든다니 무모하다 못해 황당하게 여겼던 거죠. 그러나 불과 한 세대가 지나기도 전에 포항은 세계 철강 산업의 중심축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공장처럼 숨을 쉬었습니다. 포스코 본사를 중심으로 수백 개의 협력업체가 거미줄처럼 엮였고 교대 근무에 맞춰 식당과 상점들은 24시간 불을 밝혔죠. 전국 각지에서 일자리를 찾아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인구는 폭발적으로 불어났습니다. 철강이 곧 돈이 되던 시절, 포항은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던 1997년, 외환 위기가 터지면서 대한민국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대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은행이 문을 닫았으며 거리엔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넘쳐났죠. 그런데 포항만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오히려 호황을 누렸으니까요. 이유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외환 위기의 본질이 금융 시스템의 붕괴였기 때문이죠. 원화 가치가 폭락하자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은 급격히 치솟았고 철강 수출은 날개를 달았습니다. 서울의 증권가가 얼어붙을 때 포항의 용광로는 오히려 더 뜨겁게 타올랐던 겁니다. IMF는 포항에게 위기가 아니라 기회였던 셈이죠. 이 성공 경험은 포항 시민들에게 일종의 불문율로 자리 잡았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흔들려도 철강만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확신, 대기업이 버티는 한 도시도 안전하다는 굳건한 신뢰, 그 믿음은 거의 30년 가까이 흔들림 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공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환율이 올라도 수출은 늘지 않고 공장이 돌아가도 거리는 점점 텅 비어가고 있으니까요. 포항이라는 도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지도부터 펼쳐봐야 합니다. 경상북도 동해안에 자리 잡은 포항은 서울에서 남동쪽으로 약 370km 떨어져 있습니다. KTX를 타면 2시간 반, 자동차로는 4시간 남짓 걸리는 거리죠. 동해를 끼고 있어 천연 항만을 갖추고 있는데 바로 이 지리적 이점이 철강 도시로서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원자재를 배로 들여오고 완성된 철강을 다시 배로 실어보내기에 이보다 좋은 조건은 찾기 어려웠으니까요. 1970년대부터 도시 전체가 철강 산업을 중심축으로 설계되기 시작했습니다. 포스코 제철소를 한가운데 두고 주거지와 상업지구가 동심원처럼 퍼져나갔죠. 협력업체들은 제철소 반경 10여 킬로미터 안에 촘촘하게 들어섰고 도로와 철도는 원자재와 제품을 실어 나르는 동맥처럼 사방으로 뻗어갔습니다. 도시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생산 시스템으로 작동했던 셈이죠. 전성기 시절 포항의 인구는 5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서울 강남구 하나와 맞먹는 규모였죠. 대부분의 가정이 직간접적으로 철강 산업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포스코 직원이 아니더라도 협력업체에서 일하거나 그 가족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거나 아이들을 가르치는 식으로 생계가 이어졌습니다. 도시 경제의 거의 모든 물줄기가 결국 포스코라는 하나의 원천에서 흘러나왔던 거죠. 이런 구조는 호황기엔 놀라운 효율을 자랑했습니다. 대기업이 잘 되면 협력업체가 살아나고 협력업체 직원들이 돈을 쓰면 상권이 활기를 띠는 낙수 효과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으니까요. 그러나 이 구조에는 처음부터 치명적인 약점이 숨어 있었습니다.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아둔 것과 다르지 않았거든요. 철강 산업이 흔들리면 도시 전체가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운명. 다른 산업 기반이 거의 없으니 충격을 흡수할 완충지대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1997년엔 그 바구니 자체가 튼튼했기에 아무 문제가 없었죠. 하지만 이제 바구니 자체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대에 접어들면서 포항을 둘러싼 환경이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변화는 중국발 철강 공세입니다. 중국은 자국 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철강 수요가 급감하자 남아도는 물량을 헐값에 해외로 밀어내기 시작했죠. 이른바 디플레이션 수출입니다. 한국 철강 업체들이 아무리 효율을 높여봐야 인건비와 원자재 비용에서 중국의 초저가 공세를 따라잡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과거엔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늘었지만 지금은 그 공식마저 무너졌습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져도 중국산 철강은 그보다 더 싸게 들어오니까요. 1997년에 통했던 환율 방패가 2020년대엔 종이 조각처럼 뚫려버린 겁니다. 여기에 더해 세계 산업 구조 자체가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엔 경제 성장이 곧 철강 수요 증가를 의미했죠. 건물을 짓고 다리를 놓고 자동차를 만드는데 철강이 필수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고부가 가치 산업의 중심이 반도체와 AI 바이오로 옮겨가면서 철강 소비량 자체가 정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 한 대에 들어가는 철강은 자동차 한 대의 수십 분의 1에 불과하니까요. 국내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건설 경기가 장기 침체에 접어들면서 철근과 구조용 강제 수요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한때 전국 곳곳에서 타워 크레인이 춤을 추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 신규 착공 현장은 예전만 못합니다. 철강을 대량으로 소비하던 시대가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는 거죠. 일본의 철강 도시들이 1990년대 이후 겪은 궤적을 보면 이 흐름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기타 큐슈나 무로란 같은 도시들은 한때 일본 산업화의 심장부였지만 제조업 구조 재편과 함께 수십 년에 걸쳐 인구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포항이 지금 마주한 풍경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있죠. 과거의 무기는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새로운 룰이 적용되는 전쟁터. 포항은 그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체감으로 느끼던 위기가 이제 숫자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포항의 인구는 2012년 52만 명을 정점으로 꾸준히 줄어들기 시작해 2025년 현재 49만 명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한 세대도 채 지나지 않아 축구장 수십 개를 가득 채울 만큼의 사람들이 도시를 떠난 셈이죠. 문제는 떠나는 이들의 구성입니다. 대부분이 20, 30대 청년층이에요. 일자리를 찾아, 더 나은 기회를 찾아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빠져나가면서 도시의 활력이 눈에 띄게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한때 북적이던 번화가 상권은 빈 점포가 늘어나고 폐업 안내문이 붙은 셔터가 거리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포항에 오래 살아온 주민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예전엔 주말이면 발 디딜 틈이 없던 곳인데 이제는 낮에도 한산하다고요. 고령화 속도도 가파릅니다. 노인 인구 비율은 이미 20%를 넘어섰고 이 추세라면 수년 내에 초고령 사회 기준인 20%대 후반에 도달할 전망입니다. 젊은 세대가 빠져나가고 고령층이 남으면서 도시의 평균 연령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거죠. 경제 지표도 심상치 않습니다. 지역 내 사업체 수는 최근 5년 사이 눈에 띄게 감소했고 자영업 폐업률은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습니다. 특히 철강 협력업체들의 상황이 좋지 않은데 본사 물량이 줄어들면서 연쇄적으로 하청업체들이 타격을 받고 있는 구조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이 모든 현상을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의 집값이 요동치는 동안에도 포항의 아파트값은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수요 자체가 줄어드니 가격이 오를 이유가 없는 거죠. 젊은 층은 떠나고 남은 이들은 고령화되고 소비는 위축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점점 단단하게 조여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숫자가 그려내는 포항의 현주소입니다.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포스코는 여전히 세계적인 철강 기업인데 왜 도시 전체가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요? 답은 낙수 효과의 종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과거엔 대기업이 성장하면 그 과실이 지역사회 전체로 흘러내렸습니다. 협력업체 발주가 늘고 고용이 늘고 소비가 늘면서 도시 경제 전체가 윤택해지는 선순환 구조였죠. 그런데 이 공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효율화에 나섰고 그 과정에서 자동화와 아웃소싱이 급격히 확대되었습니다. 예전엔 수백 명이 하던 일을 이제는 로봇과 시스템이 대체하고 있죠. 기업의 생산성은 올라갔지만 지역에 뿌려지는 고용과 임금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본사가 흑자를 내도 그 돈이 지역 경제로 흘러들어오는 양이 예전 같지 않은 겁니다.
협력 업체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납품 단가는 계속 내려가고 마진은 쪼그라들었습니다. 버티다 못해 문을 닫는 중소기업이 늘어나면서 고용의 허리가 무너지고 있죠. 대기업 한 곳이 수만 명을 먹여 살리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인구 유출은 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젊은 인력이 빠져나가면 지역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면 자영업이 무너지고, 자영업이 무너지면 도시의 매력이 떨어져 더 많은 사람이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한번 시작된 쇠퇴의 바퀴는 스스로 가속도가 붙는 법이죠. 더 안타까운 건 이 현상이 포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거대 기업 하나에 도시 전체가 기대어 성장했던 모든 지방 산업도시들이 비슷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낙수 효과라는 신화가 무너진 자리에 남은 건 스스로 살기를 찾아야 하는 냉혹한 현실뿐입니다. 시선을 조금 넓혀보면 더 큰 그림이 보입니다. 창원은 기계산업의 메카로 불렸고, 울산은 조선과 자동차의 심장이었으며, 구미는 대한민국 전자산업의 요람이었습니다.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이 도시들은 산업화의 최전선에서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이끌었죠. 각각의 도시가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설계되었고, 대기업이 도시 전체를 먹여 살리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도시들 모두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창원은 두산중공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흔들렸고, 거제는 조선업 불황으로 인구가 급감했으며, 구미는 스마트폰 생산기지 해외 이전 이후 예전 같은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죠. 포항의 위기는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대한민국 제조업 기반 지방도시 전체가 마주한 구조적 전환의 일부인 겁니다.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특정 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 산업 다각화 실패, 청년층 이출, 고령화, 그리고 낙수 효과의 약화. 이 5가지 요소가 마치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작용하면서 도시의 활력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한 도시에서 시작된 균열이 결코 그 도시 안에서 멈추지 않는 이유죠. 여기에 메가시티 블랙홀 현상이 가세합니다. 수도권은 일자리, 교육, 의료, 문화 인프라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고, 이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의 젊은이들에게 수도권은 기회의 땅으로 보이고, 지방은 떠나야 할 곳으로 인식되죠. 인구와 자원이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지방 도시들은 점점 더 공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흐름을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한번 떠난 청년들은 좀처럼 돌아오지 않고, 기업들도 인력 수급이 어려운 지역에 신규 투자를 꺼리니까요. 쇠퇴의 악순환은 스스로 가속도가 붙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희망은 어디에도 없는 걸까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최근 포항에서 주목할 만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2차 전지 소재 산업으로의 전환 시도입니다. 포스코는 철강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양극재, 음극재 등 배터리 소재 분야로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죠. 기존 철강 인프라와 기술력을 활용하면서도 미래 산업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려는 전략입니다. 포항 공과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 생태계도 하나의 자산입니다. 가속기 연구소와 다양한 첨단 연구시설이 집적되어 있어서 이를 기반으로 한 기술 창업과 산학협력의 가능성이 열려있죠. 단순 제조업 도시에서 연구개발 중심 도시로의 전환을 꿈꿀 수 있는 씨앗은 이미 심어져 있는 셈입니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를 통해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고, 귀향 청년 지원 정책이나 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속속 도입되고 있죠. 물론 이런 시도들이 당장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손 놓고 있지만은 않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냉정하게 봐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산업 구조 전환은 수년이 아니라 수십 년이 걸리는 과정이고, 그 사이에 인구 유출이 멈추지 않으면 전환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시간과의 싸움인 셈입니다. 기존의 영광에 안주하지 않고 뼈를 깎는 변화를 선택할 수 있느냐가 결국 포항에, 그리고 대한민국 지방도시들의 미래를 가릴 겁니다. 전환의 씨앗은 뿌려졌지만 싹이 틔워지려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포항의 텅 빈 거리가 주는 진짜 공포는 따로 있습니다. 이 불경기가 바닥이 아니라 시작점일 수 있다는 사실이죠. 1997년 외환위기는 아팠지만 회복이 가능한 상처였습니다. 금융 시스템을 바로잡고 구조조정을 거치면 다시 성장 궤도로 돌아올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포항이 마주한 위기는 성격이 다릅니다. 인구 감소, 산업 구조 재편, 글로벌 공급망 변화가 겹쳐서 만들어낸 구조적 불황이에요.
단기 처방으로 치료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 곳곳의 지방 산업 도시들이 같은 길목에 서 있습니다. 창원도, 울산도, 구미도 각자의 방식으로 이 전환기를 통과하고 있죠. 어떤 도시는 적응에 성공하겠지만 어떤 도시는 적응하지 못한 채 서서히 소멸의 길로 접어들 수도 있습니다. 가혹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과거의 방식으로는 미래를 열 수 없다는 점입니다. 대기업 하나에 기대어 도시 전체가 먹고 사는 모델, 철근과 시멘트를 쏟아부어 외형을 키우는 성장 방식, 환율의 의지에 수출로 버티는 전략, 이 모든 것들이 수명을 다해가고 있습니다.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삶의 질 개선, 그리고 지역경제의 다각화라는 뼈를 깎는 변화 없이는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포항 주민 한 분이 남긴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돕니다. 포항 사는데 정말 도시가 없어져 가는 게 보인다. 이 한마디가 수천 개의 통계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도시는 다가올 더 긴 겨울을 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